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병원 서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당시 80만 명이 넘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경찰이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조직 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를 특정 공격해 진료 기록을 빼갔습니다. 박상효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병원 서버가 해킹당합니다. 당시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해킹의 배후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대병원 해킹은 북한 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환자 81만 명을 비롯해 모두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이들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해킹에 성공한 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직 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를 특정해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병리 검사를 받았던 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만 유출이 됐습니다. 주요 인사의 진료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은 해킹을 위해 만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치지 말라고 설정했습니다. 북한말로 다치지 말라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 수사팀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추가로 확인된 2차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코인 투자 수익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에는 조폭까지 동행됐는데요.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도망치자 전자기기를 추적하는가 하면 지인들까지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렸는데요. 피해 금액만 150억 원에 달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윗옷을 벗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야구방망이로 두 사람의 엉덩이를 내리치고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피해자 B씨의 코인 투자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빼앗아온 A씨 일당. B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도망치자 B씨를 잡기 위해 지인들까지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처음 당해서 그때 당시에 제 그냥 감정은 그냥 죽겠다 그냥 그런 것밖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밖에는 안 떠올랐죠. 네. 지난 2021년 사업을 하다 알게 된 A씨와 B씨. B씨가 코인 투자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30%의 수익금을 가져오라는 A씨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조폭들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B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 금액은 14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일당은 도망친 B씨를 잡기 위해 지인 폭행과 협박은 물론 피해자의 전자기기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컴퓨터에 그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내 분실 기기 찾기에 들어가서 구글 사이트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켜져 있는. 경찰은 조직폭력배 등 일당 16명을 붙잡았고 혐의가 무거운 8명을 구속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갈에 따른 피해 재산은 기소 전에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복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퇴근 시간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고급 시계점에 난입해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10대 복면 강도단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행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유리 진열장을 마구 내리치는 모습을 버젓이 촬영하는 와중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물품을 가방 안에 쓸어 담은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8일 도쿄 긴자 거리에 위치한 고급 시계 롤렉스 전문 판매점. 가면을 쓴 괴한들이 공구로 내리쳐 유리 진열장을 마구 부숩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장면에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범인들은 행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을 촬영하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시계를 가방 안에 쓸어 담은 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흰색 렌터카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강도단이 이용한 렌터카를 추적해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아카사카 주택에서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16세에서 19세 남성들로 밝혀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약 30점의 손목시계가 든 검은색 주머니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들은 서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분석에 착수한 경찰은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쇼핑몰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깝게 희생된 한인교포 가족의 사연을 주요 매체들도 연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6살 아이만 남기고 일가족이 모두 숨진 안타까운 사연에 모금 행렬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한인회는 이들 가족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부모를 잃고 6살 아이는 상처를 입었다는 제목으로 한국계 가족의 사연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집에 있기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다는 이웃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변호사 남편 조 씨에 대한 로펌 소개글을 전했고 CNN 방송은 아내 강 씨가 졸업한 치과대학 학장의 인터뷰를 통해 매우 친절했고 환자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숨진 3살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며 그렇게 똑똑한 3살 아이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매일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라며 슬픔을 삼켰습니다. 이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모금 행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는 가족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8명의 희생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조 씨 부부의 아들 외에 2명의 초등학생 자매까지 모두 3명의 어린이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범이 현장에 총기를 8정이나 가져왔지만 경찰이 4분 만에 사살하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중국의 외교 전략이 곳곳에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 프랑스 중국 대사가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유럽 국가들을 격분시킨 데 이어 최근 캐나다에선 중국 외교관이 정치인 사찰 논란으로 추방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교부터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개봉해 중국 극장가에서 화제를 모았던 전랑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활약상을 그린 애국주의 영화로 국제외교 무대선 중국 측의 거친 언행들을 종종 이 작품에 빗대 전랑외교라고 부릅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이 같은 외교 전략이 또 한 번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토론토 주재 중국 외교관이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캐나다 정치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At the same time,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acting in a thoughtful manner to address this because this is affecting all of us and affecting our democracy. 캐나다가 이 외교관을 추방키로 하자 중국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했다고 반발하며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소련 국가들은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고 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이 유럽 국가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측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중국은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한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中方尊重苏联解体后各加盟共和国主权国家地位。 이른바 G2로 부상하며 세계 패권 경쟁의 서막을 연 중국.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칠고 노골적인 외교부터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